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지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화이트 박현정입니다. 여드름은 우리의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죠. 저도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한때 좁쌀 여드름, 소위 면포성 하얀 여드름으로 정말 많이 고생했었답니다. 믿어지시나요? 이 저의 좁쌀 여드름을 정말 완치시켜준 명약, 오늘은 이소트레티노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해요. 말씀드렸듯이 여드름은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얼굴 피부에 뭐 하나만 나도 우울한 분들 많으시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온 얼굴에 여드름이 깔려 있으면 정말 대인기피증까지 있는 학생분들 정말 많이 오세요. 이렇게 여드름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다가는 여드름 흉터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후유증까지 크게 남길 수가 있어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일찍 좀 더 효과적으로 여드름을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여드름으로 병원에 오시면 먹는 약은 크게 세 가지예요. 여드름 항생제, 경구 이소트레티노인, 그리고 항안드로겐제예요. 오늘 말씀드릴 이 경구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약제는요, 정말 명불허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효과적이고 아주 중요한 약이에요. 일단 어려운 얘기는 잠시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처음 내원하셨을 때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누적 용량. 어느 정도 몸에 약이 누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설명을 해요. 요새는 모든 병원마다 동의서를 받고 있죠.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진료도 꽤 오래 보는 편이에요. 이소트레티노인을 처방하기 전에는. 보통은 0.5에서 1mg kg당, 그리고 하루에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렇게 누적 복용을 해야지 효과가 있어서 좀 장기 복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알려진 바와는 조금 달리 하루에 3-4알씩까지 먹어도 돼요. 심한 결절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루에 2-3알씩 한 2주 바짝 먹인 다음에 유지치료 한 3개월 정도 하루에 1-2알 정도 해가지고 드시도록 제가 처방을 하곤 합니다.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좀 적절하게 맞춤 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경험이 많은, 그리고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약제에 대해서 처방 경험과 지식이 많은 전문가에게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 단일 처방이 아니라 너무너무 심한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여드름 항생제가 아닌 일반 연조직염에 처방하는 항생제 또는 스테로이드까지 섞어가지고 처방을 하기도 하고요. 성인 여자분들 턱에 막 그렇게 여드름이 나잖아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드름이 아니라 그 턱 조직의 그 세포 구성이 좀 달라진 거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여드름 항생제 안 드리고 연조직염 항생제를 하루에 3번에서 한 2주 정도 쭉 복용하게 하고, 좀 심한 염증성 뾰루지에다가 한 달에 1-2번씩 염증 주사를 놓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 교과서적으로는 항안드로젠 제제가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이제 경구 피임제를 같이 이제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교과서적으로는. 근데 사실은 그게 흔한 처방은 아니고, 또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항안드로젠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PCOS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얼굴에 좀 털도 많고 여드름도 많고 이런 이제 산부인과적인 질병을 가지고 계실 확률도 있기 때문에 피검사를 해보면, 그런 경우에는 항안드로젠제를 드시면은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거는 사실은 피부과적으로는 많이 처방하는 약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신적인 사인이 있을 거니까 피부과와 산부인과 진료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사실은 피부 건조증이에요. 가장 흔하기도 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피부 건조증, 결막염, 그리고 안구 건조증, 코피, 우울감, 폭력적인 행동, 자살 시도, 탈모, 간 손상, 간 수치 상승, 중성지방 수치 상승, 이런 것들은 아까 좀 전에 살짝 말씀드렸듯이 미세 환경, 즉 세포 수준에서의 어떤 세포 사멸이 그 원인이에요. 사실 이 세포 사멸은 저용량 요법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고, 만약에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약을 중단했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또한 관련된 임상 사례, 즉 여러 가지 논문의 부작용 사례들은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각 증상, 즉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 자살사고, 탈모 이런 여러 가지 증상과 이소트레티노인과의 어떤 임상적인 연관성,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입증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논란의 소지가 있고 아직도 논란 중이에요. 어쨌든 결론은 현재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경구 약제는 어떤 이 약 하나만으로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는 정말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약제고 아주 중요한 약제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고, 소용량, 저용량 요법에서는 거의 이런 부작용이 드물고, 만약에 일어난다고 해도 이제 가역적이라서 약을 중단했을 때에는 정상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다, 이런 논지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마치 잘못 들으시면은 진짜 이거 명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정말 중요한 약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정말 처방해서는 진짜 안 되는 분들은 있어요. 굳이 필요 없는 분, 별로 이제 심하지도 않은 여드름 있잖아요. 요만한 거 하나 났는데 굳이 이 이소티논을 먹을 필요는 없고요. 경미한 여드름, 임산부, 수유부, 그리고 심한 우울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금기가 되겠고, 두피 전체적으로 탈모가 오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저는 처방을 하진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요, 전문의의 진단과 판단에 따라서 약물을 잘 계획적으로 복용을 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단 환자분들한테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정보를 드리는 거는 저희 의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되겠죠. 환자한테 적절히 관심을 잘 가지고 무조건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피부 상태에 따라서 잘 계획적으로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환자분한테도 굉장히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사실은 0.5에서 1mg, 쉽게 말해서 50kg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2알씩 6개월, 하루 한 알인 경우에는 거의 1년까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처방을 드리고요. 환자분들이 너무 조금 약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처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래도 잘 설득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하루에 2~3알 정도, 20~30mg 정도죠.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3~4개월 먹어라. 그렇게 하면 부작용 도 줄이면서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을 것이다. 이 여드름 흉져가지고 레이저하고 관리받고 이러는 비용을 정말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설득을 하죠. 꼭 필요한 경우에는요. 오늘은 이소티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컨텐츠와 전문적인 피부 지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 지식, 피부과 전문의 닥터 화이트 박현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